먼저 조직과 인간 행동에서는 어떤 것을 파악해주면 되냐면 호손 공장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호손 공장의 실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작업자의 작업 능률은 물리적인 작업 조건보다는 인간관계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물리적인 작업 조건을 좋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상사나 기타 동료, 특히 후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항상 인간관계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어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 두 가지 이론은 테크니컬 스킬즈와 소시얼 스킬즈가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총 5가지로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것도 있지만 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동의라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 태도를 투입시켜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이 동일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투사란 무엇이냐면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즉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은 무엇이다?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겠죠. 남의 행동 및 판단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과 같거나 비슷하게 따라하는 행동이 모방. 그 다음 암시란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 및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암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집단 내의 인간관계나 집단의 구조 및 지도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소시오메트리와 소시오그램이 있습니다. 자, 소시오그램은 무엇이냐면 소시오메트리를 복잡한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선호하는 관계가 됐을 때는 실선을 표시하고 거부하는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다라는 정도만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쭉 내려가서 재빈발설 및 행동과학 중 주의의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의의 특성은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성이란 무엇이냐면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여러 자극을 동시에 지각하거나 수용할 수 없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이란 무엇이다?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의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방향성이란 무엇이다?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고 주지점만 인지하는 특성이 바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쪽만 바라보고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옆이나 뒤나 위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알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작업에 집중을 해서 해당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위험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 군데를 쳐다보면서 체크를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주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주의 현상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단절, 우회, 수준의 저하, 혼란, 과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암기 팁을 통해서 한번 가볍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주의한 단우가 있었는데 이 단우는 의식이 저하돼서 혼란이 과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단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적어보도록 하면 부주의한 단우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자, 그래서 부주의 현상에 대한 암기법이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고, 먼저 단우가 무엇이다? 의식의 단절, 그 다음에 우는 의식의 우회, 그 다음에 의식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의식 수준의 저하, 그 다음에 의식의 혼란, 의식의 과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고, 각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의식의 단절은 무엇이면 끊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단절되고 공백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의식의 단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의 우회란 걱정, 고뇌, 욕구불만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빗나간다. 자, 우회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뭔가 싸운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집에 남겨놓은 음식이 생각난다던가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잡생각을 많이 없애주면 산업재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재빈발설에서 빈발성의 유형 3가지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기회설,
감시살, 재빈발, 경향자설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고 경향, 성격 중 재누발자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누발자란 무엇이냐면 재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누발자가 있겠죠. 작업이 어렵거나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주의력 집중이 곤란한 경우, 심신의 근심 걱정이 있는 경우에 재해를 일으키는 자가 상황성 누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관성, 소질성, 미수성 누발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어떤 누발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고,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래 동기부여 이론 중에 레윈 K의 법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각각의 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B는 무엇이냐면 behavior이라고 해서 이것은 행동,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해당되고, 자, 이때 F, 모두 수학을 많이 포기했겠지만 이 F는 함수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F는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 관계, 그 다음에 P는 person,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person 어떠한, 이때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개체, 연령과 경험, 그 다음에 심신 상태와 성격 등을 볼 수 있겠고, 이때 E는 무엇이냐면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이라는 뜻을 갖는 영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E는 심리적인 환경, 즉 인간 관계와 작업 환경에 대한 것이 E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도 정말 중요하죠. 자, 각각 단계별로 무엇인지 각각 순서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것은 당연히 배고프고 잠을 자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가장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인 갈증, 호흡, 배설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겠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일단은 음식 생각이 덜 나게 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허름한 동굴 같은 데서 지내면서 배 채우기 바빴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욕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농경사회를 지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사회적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속에 대한 욕구가 나오면서 어떠한 부족도 만들어지고 어떠한 나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요즘 시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사회적에 소속이 됐는데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경의 욕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1차원 단계, 저차원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다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더퍼의 ERJ로는 생존, 관계, 성장 욕구가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 이유엔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3-5에 있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X는 우리가 싫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Y는 Yes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싫은 거기 때문에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Y는 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보다 더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X로는 당연히 반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신감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다음 Y는 찬성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감, 즉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 그 다음에 성선설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이론에서는 물질적인 저차원적인 욕구가 주된 욕구라면 이때 Y로는 창선적으로서 정신적인 욕구, 고차원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는 단순하게 인건을 많이 투입해서,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방법이 먹혔어요. 그래서 개발이 좀 덜 된 저개발국형에서 이 X론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게 돼서 회사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는 X이론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Y이론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 Y이론을 좀 더 도입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X이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Y이론이 좀 더 현대사회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동기 요소의 상호관계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하면서 눈에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앞글자를 딴 공식법으로 첫 번째는 지식기능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기능, 두 번째는 상태동, 세 번째는 능동인, 마지막 네 번째는 인물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암기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 관리와 리더십 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헤드십과 비교해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리더십은 무엇이다? 사내에서 선출된 지도자로 사실상의 리더. 헤드십은 상부에서 임명된 지도자로서 명목상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사내에서 선출된 만큼 부하관계가 좁을 수가 있고 민주주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헤드십은 상부에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부하관계는 넓을 수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띨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더십과 헤드십에 대한 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업무 추진 방식에 따른 리더십의 분류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 그리드 이론이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기와 집단 역학 부분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체 리듬과 피로 부분에서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교재를 가볍게 정독을 하면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이오리듬이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많이 봤던 게 있었는데, 바이오리듬은 항상 우리가 일을 계속 꾸준하게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리듬을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육체적 리듬은 23일 주기, 그 다음에 청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정도 체크, 그 다음에 감성적 리듬은 28일 주기로 적센 점선, 그 다음에 지성적은 33일 주기로 녹색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한다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도 넘어가주면 되겠고, 오늘 배웠던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동일화란 무엇이다? 자신과 비슷한 것. 투사는 억압하는 것. 그 다음 모방은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암시는 무비판적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주의 현상에 대해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단위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라고 암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주면 되겠고, 자, 레윈케이의 법칙에서 각각의 인자들을 암기해줬어야 됐습니다. B는 행동, F는 함수를 뜻하며 P는 개체, E는 환경을 뜻한다 라고 외워주면 되겠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정말 중요했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완성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됐다면 자기 존경에 대한 욕구가 나온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이 된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 배웠던 거는 총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